플란스. 근데 얘가 약간 삐뚤네. 좀 닫자. 어우 추워. 숙제 아까 알려줬지 얘들아? 숙제 안 한 친구는 없겠지? 251에서 254. 김다나 몇 점이죠? 10점? 그러면 기본이 30점이니까 한 40점 줄까요? 그 다음에 김준우 100점? 와, 준우가 항상 숙제를 잘해오는 것 같은데? 항상 100점이네 그제? 와, 송어진 100점 충분히. 오태훈 50? 잠시만, 저번에 몇 점이었지? 저번도 약간 비슷했는데 저번에도 50점이었는데 합치면 100이니까 100으로 써줄게. 유우주 네. 90점. 90점? 네. 와. 맞습니다. 이승우 60점? 정지원 요즘 안 오니? 정지원 왜? 조한승 50점. 최지호 100점. 오, 최지호도 한번 들춰볼까? 저번에는 좀 못하는데 이번에 잘해왔네. 허재인 100점. 제이도 항상 100점인 것 같은데 그치? 이제 따뜻해질 거야 얘들아. 그러면 숙제한 거부터 그냥 할까 바로? 251 아니면 진도를 좀 나가고 할까?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얘들아? 43까지 나갔죠? 244쪽부터 보세요 그러면. 3년기. 근데 숙제가 251에서 254면 이게 3년기를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다 못 배우고 해서 진도부터 나갈게요 그러면. 그렇구나. 진도부터 나가고 멋진 친구네. 좀 따뜻해지고 있지 얘들아? 내일부터 반이 바뀌는데 자기 반 이동하는 거 얘기 들은 친구 있나요 혹시? 없나요? 이러면서 여기서는 참 이동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였구나. 밑에서 올라오고. 그렇구나. 여긴 2개 반이지? 월요일은 3개 반인데.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게 적혀 있어. 오늘 1월 4일.
아. 그러면 산염기 들어가 봅시다. 산염기는 뭐 빠져있긴 한데 중학교 과정에서 근데 이게 좀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종종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왔는지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244쪽부터 하면 되죠? 244쪽 펴보세요. 산과 염기 정의. 자, 이 산은 이렇게 정의한 사람, 수용익 속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다고 정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레니우스죠, 그죠? 산염기의 정의는 아레니우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누구 있지? 벤스테드 노브리. 그 다음에 루이스가 있지, 그지? 지금 대답 진짜 잘하는 친구 있네. 누구지? 와, 요번에 그럼 허울 안 보냐 너네? 봤어? 상 탔었나 저번에? 아, 그럼 요번에 안 보겠네? 2월에? 혹시 화월 준비했는데 얘들아 상 못한 친구들 접수 기간인 거 알지? 1월 2일부터 18일이 화월 접수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보면 돼. 화투까지 하면은 웬만하면 상 탈 거야, 그지? 그래서 혹시 화월 좀 준비하다가 투까지 했는데 시험 못 본 친구들은 접수해서 2월 21일 날 시험이에요. 그래서 접수해서 한번 봐봐요. 어렵지 않으니까 화투까지 하면 충분해. 일반 과정, 심화 과정 말고. 약간 일반하게 나오긴 하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산은 수용익 상태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인데 이건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거예요. 수용익 상태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죠. 이 H 플러스 이온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류 보니까 뭐 염산, 황산, 질산, 인산, 뭐 와사트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얘네들을 우리가 몇 개 내놓을 수 있냐? 산 분자 하나당 몇 개 내놓을 수 있냐에 따라서 1가산, 2가산, 3가산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1가산, 2가산, 3가산으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1가산 산 하나당 수소이온 하나 내놓는 친구 누구 있니? 염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염산. 얘는 산 하나당 염산 분자 하나당 수소이온 몇 개 내나요? 하나 내놓죠. 이게 1가산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가산 불러보세요. 2가산 뭐 있죠? H2SO4 있죠, 그죠? H2SO4. 황산. 황산으로서 황산. 이 친구는 몇 개 내나요? 2개 내놓죠? 그러니까 2가산이지, 그죠? 2개 내놓는 거. 다음 3가산도 있나요? 이거 뭐 있죠? 그렇죠. 인산이 있죠, 그죠? H3PO4, 그죠? 와, 잘 기억하고 있네. H3PO4. 화학을 잘하네, 아주. 그래서 3개 넣을 수 있죠. H3니까 3가산이야. 이거 들어봤지 얘들아? 중학교 때 인산이온, SO, PO4, 그죠? PO4 3-, 그죠? 가끔 나와요, 중학교 책에도 인산이온. 황산이온도 가끔 나오고 다원자 음이온으로서, 그죠? 이 인산은 이거는 우리가 또 생물에서도 배우죠. 생물에서 어디서 배우죠, 인산? 생물에서. 인산. 인산기 어디서 나오죠? 인산? 어디서? ATP? 응? ATP? 고에너지 인산결합? 또 그거 말고 또 있잖아. 아주 중요한 거. 응? DNA 구성하는 게 뭐야? DNA 구성하는 게 A, G, 바깥쪽부터 T. 인산, 당, 염기잖아, 그지? 그때 인산이 이거지. 여기서 수소 떨어져 나간 거, 그지? 음이온을 떼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음연을 떼니까 마이너스를 떼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떼니까 음전화를 떼니까 물과 강력하게 결합하면서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 얘네들이 마이너스 떼고 있으니까 인산당 염기 이렇게 있을 때 어때요? DNA가 이렇게 서로 반발하면서 틀을 나선 구조의 틀이 깨지지 않게 반발하니까 반대쪽에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지? 이렇게 인산당 염기, 그지? 염기가 가운데 있어서 염기와 염기는 무슨 결합을 하면서 수소 결합을 하고 그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 4개 중에 몇 개가? 3개가 하나의 암호 체계를 하죠. 올바른 아미노산 하나씩 지정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유전이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인산이 바로 요거야, 그지? 요거 수소이온 떨어져 나간 인산.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뭐 때문에 나타나, 얘들아? 수소이온 때문에. 산마다 다른 성질은 산의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렇습니다. 이제 연기, 산은 무슨 이제 특징 보자. 산 무슨 맛이 나니? 신맛. 그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신맛 나는 게 뭐가 있어요? 레몬. 과일 같은 건 대부분 산성이지, 그제? 김치, 그죠? 신맛 이런 거.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붉게 변화시키죠. 이틀이 노초파니까 노란색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산은 전해질이죠? 산과 염기는 전해질이야. 이렇게 이온화되잖아, 수용액 상태에서, 그제? 그러니까 뭘 통한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이야. 당연히 양이온은 무슨 구로 끌려가고?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끌려가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산이 전해질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산염기 전해질. 그 다음에 이거 연속 지금 4번째 영재학교에서 나온 화학 반응식 문제 별표 해봐요. 금속과 산이 만나게 반응한다면 무슨 기체? 수소 기체. 이거 매번 나오는 거. 이거 올해도 나왔잖아, 올해도, 그제? 매번 나오는 거. 자, 우리 뭐로 나왔다 그랬지 그때? 주로? 금속과 산, 마그네슘과 염산 주로 나오지, 그제?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수소 기체 발생한다. 이거 빼고 적으면 되겠지, 이렇게? 금속과 산. 그 다음에 여기 누구? MgCl. 형식적으로 본다면 서로 자리를 바꾸니까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요? 치환 반응이지. 그렇지, 치환 반응, 그지? 원자의 재별이 일어나니까 치환 반응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자, 이때 마그네슘 염산과 어떻게 반응한다 했죠, 선생님이? 중요하다 했죠, 이거? 마그네슘 염산과 어떻게 반응한다? 그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강조했는데 까먹었어, 얘들아? 어떻게 반응하지? 마그네슘이니까 마구마구 반응하죠. 마구마구 반응. 자, 그 다음에 점기와 염기와 중화 반응을 하죠, 그죠? 중화 반응합니다. 중화 반응은 산에 내놓은 수소 이온과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뭘 만들겠어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이온이니까 물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AQ에서 리퀴드가 됐으니까 반응에 참여한 거야. H 플러스와 H2. 알자 이온 반응식에 적을 수 있겠죠?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H2. 그럼 너네 뭐 했니? 나트륨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 너네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 그렇죠? 수용액 상태 그대로 있잖아, 그제? 그래서 이걸 따로 적어도 되는데 이게 결합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적는다고 해서 결합해 있는 게 아니라 수용액 상태에서 물과는 물에 둘러싸이긴 한데 얘네들끼리 결합한 건 아니죠. 어쨌든 구경꾼 이온입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유명한 무슨 반응이라고요? 중화 반응. 그러면 산과 염기가 만나면 뭐와 뭐를 만드니, 얘들아? 물과 요거 뭐니? 염이라고 하는데 염의 정의는 여기서 나와요. 염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이 만나서 이루고 있는 물질을 염이라고 하죠. 이 염 중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앙금. 불용성 염을 앙금이라고 부르지, 그지? 앙금이라고. 염기 베이스. 수용 상태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써야지, 그지?
스윙 상태에서 무슨 이온을?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돼요. 수소이온만 수산화이온을 바꿉니다. 아, 염기는 무슨 맛이 나요? 쓴맛이 나죠. 그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염기성 뭐 있니 얘들아? 쓴맛 나는 거 뭐 있지? 세제. 세제, 비누, 세제. 세제도 염기성이 많긴 한데 베이킹 소다 있지 얘들아. 그죠? 베이킹 소다가 염기성이죠. 그래서 뽑기 할 때 베이킹 소다를 많이 넣으면 무슨 맛이 나요? 뽑기에서 쓴맛. 살짝 쓴맛이 나지, 그지? 염기성이 있어서 그래요. 베이킹 소다가 쓴맛. 그다음 리트머스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불버프니까 BTB 노초파니까 푸른색. 염기도 전해질이니까 전류 흐르게 하고, 그제? 산과 중화 반응하고 녹았네, 그제? 페놉타인 붉은색.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1가 염기, 2가 염기, 3가 염기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OH- 하나 내놓고 염기 하나당 2개 내놓고 3개 내놓는다. 자, 불러볼까요? 1가 염기 뭐였지 얘들아? 친구들? 1가 염기 뭐였죠? 수산화? 나트륨, 뭐 칼륨 이런 거, 그제?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 내놓고 OH- 하나 내놓고 그래서 일가염기라고 하죠. 하나 내놓는 거. 2개 내놓는 거 불러봐요. 일가염기 뭐 있지 얘들아? CA OH 그렇죠. CaOH 2개 내놓을 수 있죠. OH- 이가염기죠. CA2 풀. 자, 삼가염기 불러볼까요? 삼가염기 뭐 있죠? 삼가염기 얘들 뭐 있지? 포켓몬 고 친구 뭐 있죠? 삼가염기 되게 쉬운 거 있잖아. 왜? 저거 봐봐 얘들. 규칙성을 찾아봐. NA가 몇 쪽 금속이야? 1쪽 금속. CA는 2쪽 금속. 그럼 저기 누가 들어가면 돼? 3족이 아니라 13족 금속. 누구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죠. 그렇죠. 1족, 2족, 13족. 나 3풀이야. 그러면 OH- 몇 개? 3개랑 이렇게 해서 염기. 그래서 3개 OH- 내놓게 해줘. 됐죠? 이렇게 돼. 그다음에 뭐 거기 이제 지시학 색깔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꺼번에 알아두는 게 좋죠. 지시학 인디케이터. 액성이 뭔지 알려주는 물질들을 우리가 지시학이라고 합니다. 지시학 넣어줄 때 액성을 판단할 때 보통 몇 방울 정도 떨어뜨려요? 용액에다가. 2방울. 그렇죠. 정확했어. 2-3방울 정도 떨어뜨리지. 그러면 왕창 넣어도 되는데 왜 2-3방울 넣죠? 이유가 뭐죠? 왕창 넣으면 안 되나? 확실하게 좀 많이 넣으면 좋을 텐데 왜 항상 2-3방울이에요? 다 똑같이 맞춘 거죠. 똑같이 맞추느라고? 2명씩? 2방울씩? 공평하게? 이 지시학 자체가 산성형이 있고 염기성이 있는 것 화투에서 나오지, 그지? 그럼 지시학 자체가 뭐라는 거야? 약산 또는 약염기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시약을 많이 넣으면 액성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겠죠. 그래서 조금만 넣는 거야. 지시약 자체가 산이나 염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그래서 조금만 넣어야 돼. 실험할 때 만약에 3차에서 액성 판단하라는데 막 쭉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3방울 정도만 떨어뜨리고 한 2방울 정도. 얘 자체가 산 염기예요. 지시약 색깔 변화물 조금 산성, 중성. 금방 따뜻해지네. 히터가 성능이 좋네. 졸린 친구들이 좀 자면서요. 내가 깨워줄게. 아닌가? 자는 친구들이 없네. 멋진 친구들이.
자, 무지개 색깔 순서대로 외웠어요. 빨진 우첩하는 법 하기 전에 전주가 들어가야 돼. 뭐죠? 무무 빨. 기억나죠? 난 누구야? 무지개 색깔 순서대로 하면 빨 준호인데 이 준호도 되지만 노노가 더 정확한 표현이야. 왜냐면요 이 지시학은요 주황색이 산성과 중성 사이에서 변해요 원래는. 그래서 빨 준호도 맞지만 빨 노노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둘 다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니? 노초파? 자 불러봐야 되라. 무문빨로 변하는 지시학 누구였죠? 그렇죠. 페놀프탈레린이죠. 네, 지시학은 엄청 많이 나와요. 영재학교 입시에서. 이거 모르면 생물이나 화학에서 액성 판단할 때 이거 틀리겠지, 그지? 알아둬야 돼. 외우기도 쉽지 않아. 빨주노 취업하는 거 하기 전에 전주 무무빨, 빨주노, 빨로노 또는 노초파. 빨주노, 빨로노 누구였니? 오 맞았어. 메틸 오렌지였지, 그지? 어떻게 보냐? 오렌지가 잘 익으면 노란색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 네, 노초파 누구였어요? 맨날 나오는 황색, 초록색, 푸른색 뭐였지? 비티리 그지? 생물에서 맨날 나왔던 거죠? 비티리 그지? 비티리 뭐 생물하니까 뭐 기억나니 얘들아? 네. 이 이산화탄소 호흡하면 어떻게 돼요? 이 황색 되지 그지 비티리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풀을 집어넣고 날숨 불어놓으면 노란색이 되는데 거기다 물풀 집어넣고 뭐 이산화탄소, 탄산소 나트륨 같은 거 공급해서 이산화탄소 공급하면서 빛을 비춰주면 광합성을 하잖아. 그럼 이산화탄소가 소모되니까 색깔이 점점 어떻게 돼? 초록색,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거 맨날 나오지? 네. 그게 이거 지시학으로 하는 거지, 그제? 생물에서. 그 다음에 무지개 색깔 순서는 아니지만 우리 꼭 알아야 될 거. 친구. 초등학교 때 했던 친구, 지시학 친구 누구 있죠? 니. 스머스. 아까 나왔지, 그제? 그래서 산성에서 무슨 색? 붉은색, 그제?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 파란. 푸른색 또는 파란색. 그래서 보통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에 갖다 대면 붉게 되고 염기성을 판단할 때는 붉은색 리트머스를 염기성 물질에 갖다 대면 푸른색이 돼요. 그 다음에 중성에서 무슨 색이 되니? 중요하진 않은데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어요. 지시학. 꼭 알아야 돼요. 네. 우와. 기존. 오. 그래도 반팔 입기에 원래 추위를 잘 안 탄다 그랬지? 뭐 대단한 반팔. 아 지원이가 오늘 영상 보고 한 거구나. 우리 여행 갔나 보구나. 와 좋겠다. 나도 짬날 때 여행을 한번 가야 되는데. 일본 여행 갔을 때가 재밌었는데. 뱃사공이 막 노 좋으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런데 가본 친구 있네 일본 여행. 뱃사공이 노래 불러주는데 못 가본 얘들아 일본 여행 중에 이렇게 수로 같은 데서 이 배를 이렇게 뱃사공이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불러줘요. 일본어. 일본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와 진짜 잊혀지질 않아요. 그 정서가 노래도 잘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래가 되게 막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화 반응이 나오는데,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이거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과 뭐를 만드는 거? 물을 만드는 거. 이게 중화 반응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번호만 바꿔서 해볼게요. 이게 중화 반응이지, 그지? 그럼 이 반응에 마침 똑같이 돼 있네, 그지? 이 반응에 알자이온 반응식은 아까 뭐라 그랬지? 반응에 직접 참여한 이온을 써서 참여한 이온만을 써서 나타낸 반응식을 우리가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상태가 변한 거 찾으면 돼. 상태가 안 변한 건 반응 안 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AQ에서 리퀴드로 변한 거, 물을 만드는 거만 쓰면 되겠네. 그래서 수소 이온 수잉 상태에 수산화 이온 만나서 뭐가 되는 거? H2 이렇게. 이게 알자이온 반응이고. 그럼 이 화학 반응식에 나머지 뭐 하고 있었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상태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구경꾼이온, 스펙테이터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Na 플러스와 여기 Cl 마이너스네, 그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수행 상태에서 수행 상태, 수행 상태에서 수행 상태, 변한 게 없어. 구경하고 있었네. 그다음에 이번에 맨 밑에 양쪽 관계는요, 별거 없죠. 수소 이온 140개와 수산화 이온 100개가 만나면 수소 이온이 40개가 남죠, 그죠? 40개가 남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 100개와 수산화 이온이 100개가 만나면 딱 물 100개 만들고 남는 게 없네? 이때가 중성. 아까 수소 이온 40개 남았을 땐 산성. 이번에는 수소 이온 60개와 수산화 이온 100개네. 그러면 물 1대1로 만나니까 물 60개 만들고요. 수산화 이온이 40개 남았으니까 염기성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자. 그래서 뭐 완전히 중화될 때의 식을 NMV는 N-M-V-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지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화점이에요.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야. 그런데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의 특징은 뭘까요? 산이 내놓은 누구? 수소 이온의 양과 몰과 염기가 내놓은 누가 같아요? 수산화 이온의 양, 몰이 같겠지? 당연히 같아야 되죠. 이게 중화점이죠. 중화점 저번에도 하지 않았나? 우리 처음 하나? 그러면 얘들아, 중화점의 수학적 의미는 뭐라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수학적 의미. 중화점의 수학적 의미 뭐죠? 어떤 학생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수업을 안 나오더라고. 굉장히 큰 발견이었어요. 중화점의 수학적 의미는 뭐죠? 중국집과 관련이 있어요. 뭐죠? 중국집과 관련이 있어야 돼. 힌트. 수학적 의미, 중화점 뭐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친구 없냐? 뭐예요? 수학적 의미. 중화 반점 곱하기죠. 이걸 개발하고 애가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해서 학원을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애가? 중화 반점 곱하기. 중화점. 수학적 의미는 중화 반점 2분의 1 곱하기 2. 중화 반점 곱하기 2가 중화점이다라는 사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넌센스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걔가 그걸 딱 얘기하고 자기 혼자 막 좋다 그러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 전화해봤더니 선생님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 쉬어라 그랬어 그냥. 그 개발하고 나서 쉬었어요 진짜. 단과 듣던 친구였는데 재밌는 친구야. 자, 그래서 중화점은 이 양이 같아야 돼. 중화 반점 곱하기라고 쓰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지하게. 근데 진짜 농담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쓰지 말고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 식이 뭐라고 나와 있니? 책에 NMV 콜 N-M-V-라고 나와 있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수소 이온의 양 몰과 수산화 이온의 양 몰을 나타내는 식일 뿐이야. 그게 같다 이거야. 그러면 N은 뭘까요?
N은 저기 찾아봐. N은 뭐죠? 산의 뭐야? N은 저기 뭐 산의 뭘까요? 그렇죠. 이게 가수죠, 가수. 응? 싱어, 가수. 몇 가? 1가, 하나는 2가, 2개는 3가, 3개는 넣지,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HCl은 몇 개 내나요? N이 1이죠. 하나 내놓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가산인 H2SO4는 N에다 얼마 집어넣는데 이가산이니까 2 등등등 이런 식으로 몇 개 내놓을 수 있냐가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지. 이것은 중화 반전보다 더 중요한 거지, 사실, 그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M. 보통 뭐 할 때 라지 M을 썼었죠, 우리? 그렇죠, 몰롱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썼으니까 누구의 몰롱도야? 맞아요, 그렇죠? 산의 몰롱도. 단위 불러볼까요, 친구들? 그렇죠, 몰퍼리터였죠. 몰은 이제 국제단위에서 MOL이고 우리 말에서는 그냥 한글로 몰이라고도 하죠, 그죠? 몰퍼리터 똑같아요. 그 다음에 V는 뭐야? 이제 불러봐요. 산의 뭐죠? 부피. 그렇죠, 부피. 단위는 뭐 쓰면 좋겠니? 요 둘이 곱해서 몰이 나와야 되니까 리터가 좋겠지? 몰퍼리터인데 리터를 곱하면 몰. 근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4내 몰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4내 몰이야, 산이 내어놓은 수소이온의 몰이야. 수소이온의 몰이니까 가수를 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 있는 건 뭐야? N-는 염기의 가수, M-는 염기의 몰롱, V-는 염기의 부피가 되겠지, 그지? 그 세 개 곱하면 그 염기가 있는 OH- 약 몰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크게 갖춰야 된다. 이게 중화점이다, 이거. 너 우리가 지금 국회 뭐 5번 싸웠는데 4번 이겼어. 그죠? 대전요. 응. 그 렐레 비슷해. 렐레 맞아. 나 그거 표접한 애들 뿐이 없는데 이겼어. 그 숫자. 숫자 아빠. 그 대전 그 숫자 있어. 대전 숫자 그거 뭐 모르겠네. 하여튼 맨날 빨았는데 오늘은 이겼어. 무슨 이거였어? 하이퍼리. 제일 그 센 거 보지. 마스터 이거. 그걸 그거는 쉽지 않아. 운이 좋아. 그 막 불 막 쏘는 애 그걸로 해가지고 강철 애들 막 때리고. 난 조금 남았을 때 이겼을 때가 에너지 조금 남았을 때 이겼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혹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이 게임을 하면 뇌가 젊어진다네. 어른들도. 그리고 진짜 그렇대요. 이게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가끔 하거든, 선생님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서. 그러면 진짜 이게 안 까이려고 엄청 머리 써야 돼요. 그래서 되게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저 어제 야생에서 화일 백 잡아가지고. 백전이라는 거 꽉 찼다는 거야? 방어 공격이? 네, 다 오. 야생에 잡아가지고 진화시켜가지고 인정하고 있어. 오. 생으로 잡기 힘든데, 그지? 그러니까 선물로 주는 거 아니야? 친구가 줄 때가 잘 나오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들아, 중화 적정이라는 건 뭐냐? 적정을 우리가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중화 반응을 통해서 또는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염기나 산을 가지고 농도를 모르는 걸 농도를 아는 걸 가지고 농도를 모르는 염기나 산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적정이라고 하고요.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면 산화 환원 반응 적정이고요. 산염기 반응을 이용하면 중화 적정입니다.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가지고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결정하는 실험적 방법. 그 실험하는 거 거기 나와 있죠. 뷰렛에서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의 용액을 미지의 산 수용액에 떨어뜨리면서 거기에는 지시약이 있었겠죠. 산에는.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지점, 중화가 되는 지점까지 양적 관계를 따지면 농도가 아는 걸로 모르는 거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한 실험을 뭐라고 한다? 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그 중화 적정에 관련돼서 한번 농도를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모르는 거 한번 결정해 볼까?
자, 내가 농도를 몰라. 염산을 일가산이죠. 10ml를 준비했어요. 선생님 리터라면서요. 밀리리터면 밀리몰로 같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밀리리터라고. 농도 모르니까 M이라고 해보자. M 몰라요. 그거를 그 그림에 있잖아요. 삼각 플라스틱에 넣었어요. 그리고 페로프탈레인을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럼 무슨 색이 되니? 산성이니까 무슨 색이야? 두색이지? 그 상태에서 내가 농도를 알고 있는 NaOH 수용액을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뭐 0.1몰농도짜리다. 그럼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그 밑에 보면은 표준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산염기의 표준용액. 내가 농도를 알고 있어. 그것을 표준용액이라고 해요. 하나는 알아야지 나머지 하나를 맞출 수 있겠지, 그제?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뭐라고 부른다? 표준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스탠다드 솔루션. 표준용액이라고. 그러면 좀 건조해지지 않냐, 얘들아? 상당히 날이 좀 건조해. 발로 물 뿌리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이게 표준용액 알고 있어. 농도는 얼마짜리야? 0.1몰 농도짜리야. 좋아요. 내가 만들던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던 진구가 만들어놨던 NaOH니까 몇 가염기야? 1가염기. 자, 그래서 이걸 뷰렛, 이 떨어뜨리는 장치를 뷰렛이라고 해. 그 위에 있는 장치에다가 이름 적어볼래, 얘들아? 이렇게 떨어뜨리는 장치 있지? 표준용액을 떨어뜨리는 장치. 여기 콕도 이렇게 달려있고 좀 멋진 친구. 이 친구 이름 뭐라고요? 뷰렛이라고 합니다. 뷰렛. 여기 눈금이 꽂혀 있으니까 떨어뜨리면 한 방울 떨어뜨리면 HCl 수용액에 페놀프탈렌이 있었으니까 빨갛게 됐다가 금방 없어져요. 주의만 살짝 빨갛게 됐다 없어져요. 또 떨어뜨리면 살짝 빨갛게 됐다 없어져요. 그러다가 중화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방울에 의해서 살짝 빨개져요? 전체적으로 빨개져요? 전체적으로 빨개져서 10초 이상을 버텨줘요. 그 색깔 계속 흔들어주면 없어져요. 그때가 중화점. 어떻게 알아요? 해보면 알아. 한 방울에 의해서 완전히 전체가 와 붉게 돼서 흔들어도 애가 버텨요. 10초 정도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무색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게 바로 중화점이에요. 좋아. 내가 그때까지 얼마만큼 떨어뜨렸다? 여기서까지가 얼마다? 20ml를 떨어뜨렸다. 넣어요. 중화 적정 실험 한 걸 숫자를 넣어요. 그러면 농도를 모르는 HCl의 농도는 얼마다? 얘들아 불러봐. 얼마? 그렇죠? 0.2 몰농도짜리였다는 걸 알아내. 이런 실험적 방법을 뭐라고 하는 거야? 중화 적정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중화. 안녕 친구야 왜 그러니? 이상한 소리를 하네. 자, 그래서 이 그림 봐봐 얘들아. HCl 수용액에 BTB를 넣네요. 그러면 뭐야? 노초파니까 노란색이죠? NaOH를 좀 넣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넣는다기보다는 뷰렛으로 떨어뜨리는 게 좋겠죠 원래는. 두 번째 그림에서 아직까지 H 플러스가 남아있으니까 노란색. 세 번째 그림 어떻게 돼요? NaOH를 또 넣었더니 수용액을 또 넣었더니 물만 남았어요. 물만 생겼어요. 초록색 중성이죠. 그 다음에 또 NaOH를 더 넣었더니 OH-가 남았어요. 이제 염기성 파란색으로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한 페이지 볼까요? 중화점의 하계. 빨주노초파는 뭐 어쩌고저쩌고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마찬가지. 그 주황색 옆에다 노란색도 적어놓으세요. 메트로인지 노란색도 준비했죠 아까? 그다음 리트모스는 푸른색 리트모스가 붉게 되고 붉은색 리트모스가 푸른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좀 전에 우리가 이 지시학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나 중화 반응이 완결된 중화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친구들이 지시학을 이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시학의 색깔 변화. 빨갛게 됐다가 마지막 한 방울에서 10초 이상 버티다가 계속 흔들어주면 무색이 돼. 그때가 중화된 거죠. 염산에다 수산화팀을 넣을 때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다?
온도를 측정합니다. 얘들아,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다? 중상과학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야? 온도에 관계되는 거? 맞아요.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야. 이렇게 만나면 뭐 57.7kJ인가를 방출해요. 종류에 상관없어요. 개수가 중요한 거지. 1몰 만들 때 물을 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양만큼 방출해. 그러니까 온도 측정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온도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넣어준 NaOH를 넣어준 거죠. 넣어준 NaOH 수용액의 부피에 따라서 염산에다가 NaOH를 넣어주는 거야. 염산이 지금 25도씨에 있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안다다스이죠. 안다다스.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중화 반응, 발열 반응. 중화점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반응할 수소이온이 있을까 없을까? 염산에다 수소나트륨 넣어주면 없겠지.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요? 중화 반응에 완결된 지점. 아까 얼마 들어갔었지? 20ml 들어갔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요? 그렇죠.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쉽죠. 그 다음 전류의 가장 작은 지점. 이거는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게 전류의 가장 작은 지점은 강산과 강염기를 적정할 때만 그렇습니다. 따를 때는 달라요. 뭐 살짝 올라가다가 뭐 꺾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강산 강염기가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냥 꺾이는 지점이에요. 그래프가. 그래서 전류의 세기 해봅시다. 강산 강염기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전류의 세기로 중화점을 아는 방법은 뭐다? 어쨌든 그래프가 꺾이겠죠. 당연히 한계 반응물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이용할 때 중화점은 어떻게 찾는다? 강산 강염기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최소인 지점 맞고요. 나머지에서는 아니니까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다. 이렇게 적어놓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적어보시죠.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강산 강염기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거 없어요. 그냥 HCl에다가 HCl 수용액에다가 뭐 NaOH 수용액을 넣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봅시다. 0.1 볼농도 HCl 수용액에 10m가 있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농도의 NaOH 수용액을 10ml 넣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결과값을 보면요. 중화점까지 전류의 세기가 쭉 줄어들었다가 중화점을 지나고 나면 다시 전류의 세기가 늘어납니다. 밀리암페어로 해볼까요? 넣어준 NaOH 수용액의 부피에 따라서 뭐 직선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책에서처럼 아니면 뭐 살짝 실험에서는 실제 곡선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어디가 중화점이냐? 여기가 중화점이겠죠. 당연히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 중화 반응에 완결된 중화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화점과 이제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 이 경우에요.
다른 경우가 아니라 강상 강염기에서만 낮아져요. 이 최소가 됩니다. 중화점. 어쨌든 이 경우에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 중화점과 전류의 세기가 낮아지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자, 한번 얘기해 보자.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왜 중화점까지 전류의 세기는 점점 작아질까요? 얘기해 볼까 한번? 자, 첫 번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자. 이 그림을 보면 되죠. 왜 중화점까지 전류의 세기는 감소할 것 같죠? 첫 번째 이유 뭐죠? 이온수 감소.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고릅니다. 특히 객관식에서 또는 서술형에서 이온수 감소, 그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해보면 이온수는 어때요? 한번 해봐요. 감소하나 안 하나. 감소할 것 같잖아요, 그지?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한번 해봐요. 감소하나요, 안 하나요? 자, NaOH 하나 들어왔어요. OH-와 H+가 하나 만나서 뭘 만들죠? 물을 만들 때 누가 하나 들어와요, 그때? Na+. 그럼 H+가 하나 없어질 때 Na+ 하나 들어오니까 이온수는 감소가 안 하네? 할 것 같았는데, 그지? 이온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왜 전류의 세기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유가 뭐죠? 보죠? 요거? 얘들아 10ml에 몇 N개? 이게 N개씩이라면 4N개 있었지? 그러면 이거 하나 없어지고 하나 들어오니까 나중에 중화점이 되면 전체 몇 ml에? 20ml 정도의 4N개잖아. 이온의 수는 변화가 없지만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잖아. 전류의 세기는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면 감소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야? 이온의 농도 감소입니다. 알겠죠? 이온의 농도 감소.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변화를 보면서 생각해봐. 맞지? 그런 거죠. 중화점은 중화 만점 곱하기 2듯이 생각을 해봐요. 저 그림을 보면서. 두 번째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두 번째.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어요? 수소이온이 하나 없어지고 누가 들어와요? 나트륨.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맞지? 수소이온이 하나 없어지고 그것이 뭘로 대체돼요? 나트륨이온 하나로 대체되죠? 수소이온 원자량 얼마야? 1. 나트륨이온 대략 얼마야? 23? 자, 가벼운 친구가 어떤 친구로 바뀌어요? 무거운 친구로 바뀌어서 그래요. 알겠죠? 요 이유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이 좀 느리게 움직이니까 전류의 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가벼운 친구가 무거운 친구로 바뀌어서. 알겠죠? 적어보세요. 히트 트니까 무지하게 건조하다. 그지? 너네 집에 뭐 가습기 같은 거 없나? 휴대용 가습기 막 물통에서 막 슉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 갖다 틀어요 여러분들 방에다가. 너무 건조하다 그죠? 겨울에. 그죠? 저렇게 돼.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강산과 강염기가 만날 때는 중화점에서 전류의 세기는 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은 당연히 중화점을 지나면 더 이상 물이 생겨요 안 생겨요? H+가 다 소모됐으니까 안 생기겠지? 중화점까지만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일정해지겠죠. 생성되는 물의 그래프는.
중화점까지 증가하다가 중화점을 지나면 일정해집니다. 넣어준 NaOH 수용액의 부피에 따라서 생성된 물의 분자수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겠죠. 여기서 몇 밀리터 넣었을 때 아까 그림상에서 10m 넣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됐죠? 중간 좀 어렵지 않지, 그지? 자, 밑에 봐봐 얘들아.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부터 봐볼까요? 246쪽에 A, B, C, D를 구분해놨어요. 기호로 각각 왼쪽 오른쪽. A는 HCl 수용액 10m와 NaOH 수용액 10m. 그죠? 이게 뭐니? 이거 뭐 이상하다. 그래프를 봐봐. 그래프를 봐봐요. A는 HCl 수용액 10m와 NaOH 수용액, 이거 반응한 걸 말하는구나. 밑에는 10m, 그지? 그래프를 봐봐요, 그냥. 왼쪽 그래프를 보면 HCl 수용액 A는 10m와 NaOH 50m, B는 HCl 20m와 NaOH 40m, C는 30, 30, D는 40, 20, E는 50, 10. 자, 어디서 중화가 됐어요? HCl과 NaOH가 각각 30ml씩 만났을 때 중화가 됩니다. 1대1로 부피비가 1대1로 반응했을 때 제일 온도가 높으니까 그지? 가장 많은 양을 만든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네들의 농도는 어떻다는 거야? 왼쪽 거는 농도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염산과 소나트륨의 농도 같은 거야. 그렇죠? 1대1로 부피비로 반응하는 거니까 중화점에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NMV 이퀄 N-M-V라는 식에 의하면 HCl 수용액과 NaOH 수용액의 농도가 같은 거네요. 1가산, 1가염. 그 다음에 부피가 얼마씩 각각? 30ml씩, 그지? 그럼 얘가 0.1 몰농도면 얘도 0.1 몰농도로 어떨 때? 같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 거기서 얘들아 한 가지. 근데 선생님 왜 합쳤을 때 부피를 60으로 일정하게 했나요? 한번 이유 얘기해보자 얘들아. 그 왼쪽 그래프든 오른쪽 그래프든 합쳤을 때 부피가 일정해. 예를 들면 60으로, 그죠? 맞죠? 산과 염기를 합쳤을 때. 그 왜 그렇게 한 거죠, 이 실험에서? 발생한 열량과 온도 변화가 비례하려면 Q는 시멘트니까 발생한 열량과 온도 변화를 비례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제? 발열 반응에서 나온 만큼 온도가 변할 거 아니야. 이 비례하는 관계로 하려면 뭐를 일정하게 해야 돼? 연료량을 일정하게 해야 되겠지. 연료량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은 뭐야? 전체 양을, 용액의 양을, 부피를 같게 해주면 그래도 연료량이 비슷해지겠지, 대충, 그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연료량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 총 부피를 얼마로 맞춰 놓은 거야? 하나는 10, 하나는 50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총 부피를 얼마로 맞춰 놓은 거야? 60ml로 맞춰 놓은 거야, 같게. 그렇다면 온도 변화와 열량이 비례하는 걸 보기가 좀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지, 그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 다음 오른쪽 그림 가볼까요? 오른쪽 그림 가보면 이번에는 HCl 수용액 몇 밀리리터와 중화점이 20ml와 NaOH 수용액은 몇 밀리리터가 40ml가 중화점을 형성했어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그럼 당연히 NMV 이퀄 N-M-V-라는 식에 넣으면 일가산, 일가염기고, 그지? 부피가 얘가 얼마? 산이 20ml이고 염기는 40m에도 온도가 최대값이었다. 전체 총 60ml에서 다른 것들보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0.1 몰롱도라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부피가 2분의 1 되면 농도가 2배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런 얘기죠. 0.2 몰롱도에 해당하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맞죠?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지, 또. 너무 건조해. 친구야, 따뜻하게만 하지 말고 수분도 공급해줘야지. 어? 진짜 왜 수분을 공급해주는 난방기구를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자동으로 수분도 공급해주면 되잖아, 그지? 바보들이었네, 그동안. 와, 진짜. 왜 이거를 공급을 안 해주고. 그지? 건조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기화되면서 액화. 이건 좀 쉽지 않겠네. 냉방기에서는 좀 쉬울 텐데, 그죠? 난방기가. 액화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좀 힘들긴 하구나. 그럼 밖에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밖에 수증기는 응축될 텐데 밖에서 응축되는 수증기를 실외기에 있는 걸 끌어와야 되는데 쉽지 않겠네. 할 수는 있겠네, 그죠? 끌어와서 뿌려주면 되겠네. 자, 어쨌든 조금 너무 건조하다, 그지? 수분도 같이 공급해줄 수 있는 히터를 개발하면 상당히 좋겠네요, 그죠? 따로 막 할 필요 없이 가습기. 얘들아, 다음 페이지 볼까요? 247조. 그래서 그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하나 그려줄 테니까 얘들아,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해 주세요. 임의로 잡으면 돼요. 자, 270번. 임의로 잡으면 돼. 뭘 임의로 잡냐면 봐봐. 1몰롱도 대충 그림을 그려요. 이때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1몰롱도의 HCl 수용액이 있다. 근데 여기 100ml래요. 2몰롱도의 NaOH 수용액을 조금씩 넣는데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NMV 이퀄 N-M-V-. 그렇지? 2몰롱도의 NaOH 수용액을 넣는다. 그럼 몇 밀리터 넣어야 돼? 당연히 1가산 1몰롱도 100ml면 1가염기 2몰롱도 V' 얼마면 돼요? 50ml만 넣으면 중화가 되겠지? 이걸 구해요. 구해서 여기다 적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봐. 그렇지? 그럼 내가 100ml 몇 개로 할까? 최소한 2개 이상씩을 하는 게 좋으니까 2개씩만 해볼까? 2행계씩 이렇게 2행계씩이라고 하면. 그럼 여기 중화되는 이 이몰롱도 NaOH 수용이 50m에도 OH- 몇 개 들어있어야 돼? 2개 들어있으면 되지. 2행계, 그지? 그럼 Na 플러스 1대 1이니까 2행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중화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일단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멘치로 들어오면 H 플러스 이온 하나 OH- 만나서 물이 돼서 없어지는 순간 누가 들어와요, 친구들? Na 플러스 하나가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려봅시다. 각이온수예요. 첫 번째 그림은 각이온수. 각각의 이온수는 어떻게 되겠니, 친구야?
추가된 용액의 부피라고 하지 말고 이걸로 하자. 2몰롱도짜리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 추가된 누구야? 추가된 게 이거죠. 넣어준 NaOH의 부피에 따라서 단위 뭐였니? 밀리리터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냐? 그럼 몇 N개로 잡았어? 2N개로 잡았어. 이온수의 상대값 2N개, N개, 2N개. 자 그러면 2N개로 쭉 가는 친구, 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변하는 친구 누구야? 구경꾼이요? 원래 있던 구경꾼이요? CL-죠. 얘는 변함없겠지 계속, 그지? 중화점을 50ml니까 여기다 잡아보자. 그럼 이제 H 플러스 빨간색으로 해볼게. 2N개 있었는데 얘 50m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다 없어지지? 중화점에서 다 없어지고 그 다음 없겠죠 이제. 이 진구 왜 밑으로 갔냐? 이 진구가 누구야? H 플러스지, 그지? 그렇죠? 그 다음 색깔 다른 걸로. 여러분 색깔 다른 걸로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그냥 하고 점선으로 하던가. 자, 그 다음 누가 할래? OH 마이너스 해볼까? H 플러스한테 잡혀서 50m까지는 없다가 중화점의 2배까지는 그려줘야 돼 얘들아. 2배까지는 그려줘야 돼. 이 2배인 지점에서 어떻게 됐냐가 중요합니다. 2배인 지점에서는 50m가 또 들어가니까 몇 N개 돼요? OH 마이너스는 몇 N개 돼요? 2N개 되겠죠. 그렇지? 여길 지나가겠죠. 2N개가 되겠지, 그래? 맞죠? 없다가 50m가 돼 2N개 이렇게. 그래서 100m를 넣어주면 처음 50은 다 썼고 또 50이 들어가서 2N개가 되는 그 시점을 가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 이온은 어떻게 돼요? 아까 했고 이제 뭐 남았니? 나트륨 이온 남은. 나트륨 이온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나트륨 이온은 50m가 들어가면 2N개 되죠. 100m가 들어가면 4N개가 되겠죠. 아이고, 어디로 가니 지금? 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총이온수 넣어준 NaOH의 부피에 따라서 총이온수 이게 이쪽이지 왜 여기다 좀 그러면 여기가 50, 여기가 100이다. 넣어준 NaOH 부피에 따라서 그럼 몇 N개야? 4N개 있었죠 처음에? 1, 2, 3, 4 그렇지? 좀 줄여보자. 변화를 봐야 되니까 여기를 4N개로 잡아보자. 4N개 있었는데 50m까지는 하나 없어질 때 하나 들어오니까 계속 안 변해요. 4N개로, 그죠? 계속 가요. 그 다음에 또 얘가 50m 더 들어가면 몇 N개가 증가해? 4N개가 증가하죠? 그럼 8N개가 되죠. 여기 100 되는 순간에, 그지? 그지? 네, 총연수 이렇게 되겠죠.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트 있는 두 개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를 그려와서 다음 시간에 한 명씩 나와서 시켜볼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씩. 그리고 3번에 보면 얘들아 3번에 세수 좀 하고 오고 졸리면 H2SO4의 농도가 없어요. 그거 적어봐요. 2몰롱도짜리야. 3번에 이거 적어봐요. 2몰롱도짜리 H2SO4 그거 있어야지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들아 숙제를 해야 할 거는 자, 한 맞춰보자. 251에서 4까지였나요? 그렇죠? 자, 251. 여러분 251 숙제 한번 다 맞춰봐요. 이게 279번 했었지 그때? 네. 5번 했었죠. 그러면 그 밑에 거부터 5번 했고 280 다 불러봐. 니은이죠? 281 니은이죠?
그다음에 282. 282. 가난 쪽 걸리시죠. 283. 응? 4번이죠. 그다음에 284. 다, 마, 봐줘. 그다음에 285는 아무것도 없죠? 친구들을 적어줬어야 돼요. CaOH2고 첫 번째 게, 두 번째 게 HCl, B가, 세 번째 게 NaOH예요. 이게 원래 이런 예가 있어야 돼요. 연결하면 ABC 순서 그대로예요. CaOH2, HCl, NaOH. 254쪽까지 숙제였지 얘들아? 네. 자, 286 풀어봐요. 몇 번? 몇 번? 기억이죠. 287의 1은 어떻게 간다? 날아가다. 날아가다. 2번은 니크롬선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건 중학교 문제잖아요. 그지? 니크롬선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겠죠? 쉽죠? 자, 여기서 질문 받아볼게요. 오늘 이제 산연기 배워본 거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질문해보세요. 졸리다, 포켓몬 친구들. 졸리지? 뭐 맛있는 거 없니? 먹는 거. 맛있는 공기를 먹어요. 물이나 시원한 물. 풀면서 질문해요. 추면 어디 있고? 이거 올릴까 방금. 다 맞았어? 네, 다 맞았네. 와. 와. 이건 안 가르쳐줘서 몰랐던 거고, 그치? 여기 봐봐. 와. 여기 봐봐. 아, 이거 안 가르쳐줘서 그래.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라이브로 나와서 해보자. 아까 그림. 누가 해볼래?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질문 있는 친구 질문하고. 문제에서 질문 있는 친구. 그다음 숙제는 6페이지 되면 되겠지 얘들아? 5, 6, 7, 8, 90 6페이지를 해오고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거 있나 보자. 292번의 디귿에서 10ml예요. ml 단위가 없네. NaOH 수용액은 10ml 단위 적어주고요. ml. 나머지는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아. 여기 질문 있는 거야.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질문 없는 친구들은 그래프 그려봐요. 지금 그려서 완성되면 한 명씩 나와서 7, 8, 4 그려. 한 명씩 나와. 한 명씩 대전을 뜨자 이거. 배틀. 와, 이거 딱 보기에도 얘들아 이거 좀 좋아 보이지? 엄청 튼튼해. 메타 그로스 같다. 쿵쿵. 어떤 애 이거 부러진 거 가지고 막 삼도리 하면서 막 놀고 있던데 어제 칼같이. 칼인 것처럼. 잘 그려봐요. 얘들아, 내가 가습기를 수동 가습기를 갖고 왔어. 수동 가습기.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장난치다 미끄러지지 말고요. 수동 가습기를 작동시켜서.
선물 줄 거예요. 선물 줄게. 시원하지? 졸린 친구 선물을 줄게요. 물. 찬물 뿌리기. 아, 누가 나와서 해볼래? 지호가 있다. 지호 잘할 것 같은데. 지호 나올까 이거? 준우. 준우가 이번 해볼까 한번? 준우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 지호가 2번, 준우가 3번. 라이브. 시작. 나와봐요. 그거 앉아서 해봤자 밖에 나와서 해야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봐요. 여기다. 2번, 3번. 응? 나와서 해봐. 라이브로. 지호. 라이브 방송 해봐. 녹화는 눌러놨다 선생님이. 방송만 하면 돼. 나와서 해봐. 괜찮아요. 여기 숫기가 없어 얘들아. 월반 애들은 막 다 나와서 했어요. 한 명씩. 다 잘하더라고. 한번 해봐요. 준우 2번 할래? 3번 할래? 2번 해볼래? 나와서 해봐. 준우 여기다 해볼래? 응.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못해도 괜찮아. 어때? 여기다 한번 2개의 그래프 그려서 한번 해봐요. 이걸로 부피는 구했지? NMV로 그지? 자 시작해보자. 색깔 여기 많지? 골고루 쓰면 다는 저기다 해봐. 1번 타자 킴, 준, 우 구미중 대표. 2번 타자 성복중 대표. 야 저한테 포켓몬고 대표. 한 번 타자 신나게 잠을 자려고 했던 김단. 저 아직 이거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 준비된 3번 친구도 나와서 해봐. 하지 않냐 솔직히. 선생님 저는 그림 그리면서 해도 더 좋아요. 잘 안 될 때는 그지? 그림 그리면서 하면 확실해요. 그림을 그리면 이 개수는 임의로 정하면 되잖아. 몇 단계인지는 그지? 변화를 볼 수 있을 정도만 정하면 돼. 자, 일단 염기의 부피는 200ml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네요. 준우는 어디 봅시다. 200. 맞네요. 그죠? NMV는 N-V, M-V 다시. 좋아요. 출발 좋습니다. 이행기로 잡았네요. S 오퍼 2 마이너스. 여기서 준우야. 여기서 애들이 다 실수를 하는데 지금 뭐하고 뭐의 반응이죠? 얘들아 2번 잘 봐봐. H2 S오퍼하고 BaOH2는 산염기 중화 반응만 일어나요. 다른 알자이온 반응식이 또 있어요. 앙금 생성 반응이 있지? 다시 그려봐. 애들 다 여기서 많이 틀렸어요. 지금 산염기 한다고 산염기가 생각하면 안 돼. 앙금 생성 반응도 있잖아. 실제 앙금 생성 반응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프 그리는 거. 맞지? BaSO4. 그렇지? 그거 생각해서 다시 그려. 우리 앙금 기억나지?
그래 이 바닥으로 가야지 맞아. 그래야 돼. 앙금 생각해야 돼. 봐봐 애들 많이 다 앙금 생각 안 했어 애들.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바닥으로 가야 됩니다. 중간점까지 갔을 때 그지? 앙금도 만들어져서 바닥으로 가야 돼. 색깔 다른 걸로 해봐. SO4하고 H 플러스하고 개수가 똑같이 출발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H2SO4니까 SO4가 2N이면 H 플러스는 4N에서 다시 한번 그려봐요. 중간점에 200까지는 그려줘봐 얘들아 부피 표시해서. 그래야지 자기가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가 나와요. 헐? 저걸 안 적었으니까 하나도 모르지. 이걸 안 적었네 아예. 이거 어디다 적었어? 왜 안 적었어? 쫄았지? 쫄아서 그래 아까. 너 봐봐. 이거 NMV나 N-M-V-에 HCl 일가산 NaOH 일가분기제 얘 100ml 어디 갔니? 여기 있는 거 여기 100ml 1몰 농도짜리래. 얘는 2몰 농도짜리고 일가분기제 OH 내놓으니까 하나? 그럼 얘 부피는 얼마가 중간점이 돼요? 이 관계에 의하면 50ml. 그치?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요? HCl 거 NaOH 거 그치? NMV 가수 하나 내놓으니까 H 플러스 그치? 일가 OH만에서 하나 내놓겠죠? 일가요. 1몰 농도 주어져 있고 2몰 농도 주어져 있어. 썬과 이거 100m 주어져 있죠? 그러면 수납 부피는 얼마가 필요해? 중간점까지 50m가 필요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다나야. 내가 여기 2N개 그려놨어 H 플러스. 그러면 1대1이니까 CL-2N개 그려서 출발해야 되겠지? 이거 기준을 하봐 그냥 아무나. 그럼 여기도 중간점이니까 50m니까 H 플러스와 OH만 계속 같아야 되니까 2N개 그려야 되겠지? OH 마이너스. 그러면 1대1이니까 Na 플러스도 몇 N개가 돼? 2N.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자 한번 해봐 지금. 아까 졸아서 그래. 정신이 살짝 잃어서. 정신이 딱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이해되고 그지?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 자 얘들아 문신 풀어봐. 1분 남았다지. TSH 이거 언제 건네? 아니 이거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놔. 사진 찍어놓고 이따가 독서실에서 한번 질문해보면. 응?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자. 시간이 다 됐다. 자 수고했고요. 준우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숙제로 6페이지하고 요거 있지? 2개 그려오는 거 하고 다음에 누가 나와서 할래? 손 들어보.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안 하겠다. 손 들어봐요. 이 친구들 중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시키게. 다 기억하고 있었어. 자 수고했어요.